이 책을 읽을 때만 해도 저도 계속 그냥 뭐 4대 문명 뭐 막 이렇게만 했는데 이제는 이 책을 보니 이제는 그런 말도 이제 옛날 말이라 그러는 거예요. 네, 맞아요. 네네. 그래서 아이고 요거 하나 또 알게 됐구나. 그러니까 지식이 계속 업그레이드 계속 그러니까 학자들이 열심히 지금 발굴하러 다니는 거겠죠. 그래서 인도 아시아, 동양 미술을 이야기를 하는데 제일 먼저 그 인도를 선정을 한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오랜 역사를 갖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아주 학교 다닐 적에 배웠던 걸로는 뭐 인더스 문명하면 기원전 3000년. 그러니까 지금이 2020년인데 그쵸? 2022년인데 3년 5,000년 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보다도 4,000년 더 전에 문명이 있었다. 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그 아주 오랜 옛날부터 뭔가 이 핵심이 거기에 놓여 있었다. 그 이야기를 쭉 하면서 살살 이제 얘기를 풀어나가고 있잖아요. 네. 불교가 또 어떻게 탄생이 됐는지 거의 뭐 역사적인 부분도 다 담겨 있고 또 네. 여기에 대한 어떤 이야기들이 참 재밌게 다가왔었는데요. 네네. 그 중에서 저는 이 160페이지였나? 160. 저는 다른 거는 다 이제 그래 하면서 봤는데 네. 참 그러니까 사진은 좀 민망하긴 한데 아니 배 나오는 게 이거는 그냥 제 개인적으로 너무 웃겨가지고 옛날에는 이게 단전호흡이라는 게 이게 한번 보세요. 아니 그 이쁜 그림 많은데 또 아니 이게 왜 그랬냐면 아니 어떻게 우리가 생각하는 지금의 우리의 그 인식과 옛날의 사람들의 생각이 또 이렇게 다르구나. 그니까요. 지금 우리는 뭐 몸이 좋은 사람, 뭐 배 안 나오고 이런 사람이 참 멋있다 생각하는데 옛날에는 배가 나와야 되고. 네네. 이게 또 뭐 단전호흡이랑도 연관이 있고 이게 뭔가 좀 수행 좀 했네. 지금 그거죠. 네. 근데 제가 저도 이 대목을 읽으면서 저도 막 웃었던 게 뭐냐면 지금 그 인도라든가 이 동남아시아 그 지역에서는요, 이 몸매가 지금도 이게 긍정적이에요. 맞아요. 왜냐면 제가 불과 몇 년 전에 스리랑카를 여행을 할 때였는데 스리랑카가 그러니까 스리랑카가 인도 그 밑에 이렇게 섬나라로 있잖아요. 마치 우리나라 이렇게 제주도 있듯이. 이제 스리랑카를 여행을 하는데 막 날은 너무 덥고 그리고 제가 이렇게 패키지로 간 게 아니라 친구하고 딱 3명이서 갔거든요. 그래서 그 스리랑카 현지인을 가이드로 해서 근데 막 날은 너무 덥고 현지인 식당 가서 먹고 하니까 나중에 지쳐서 밥을 잘 못 먹었어요. 근데 그 스리랑카 가이드가 이렇게 항상 음식을 시켜 대부분이 이렇게 볶음밥이었어요. 근데 이제 저는 좀 깨짝깨짝 한다는 그런 소리가 듣기가 싫어서 이제 밥을 이제 굉장히 전투적으로 먹는데 안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는 제가 그냥 먹다 지쳐서 이제 이렇게 수저를 딱 내려놨더니 스리랑카도 불교권이잖아요. 네. 그 가이드가 눈을 이렇게 뜨더니 왜 안 먹느냐는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먹었는데. 그래서 저는 진짜 전투적으로 먹었는데 네. 근데 이제 자꾸 너무 낄짝거린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농담 삼아서 저 다이어트해요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그 스리랑카 그 현지 그 남자 가이드가 그냥 정색을 하고 놀라면서 절대 그렇게 이렇게 하면서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난 농담하는 게 다큐로 알아두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벙 쪄서 했더니 뭐라냐면은 우리 스리랑카에서는 여성들의 나이가 이제 중년 정도 접어들면 배가 이렇게 나오는 걸 미덕으로 여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둥둥해야지, 이 허리살이 둥둥해야지 저 여자 좋은 집에 시집 잘 갔구나. 남편이 잘 벌어오는구나. 그 얘기를 듣는데 제가 왜 이렇게 가난하게 느껴지는지. 근데 이제 그러니까 이게 이제 미술에 그대로 고스란히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렇죠? 이 책에서 보면은 만져보고 싶게끔. 네. 그러면 정말 살아있는 사람의 몸뚱아리잖아요. 그렇죠? 아무리 늘씬하다 그래도 우리 여기 자꾸 감추는 거듯이. 그런 것이 동양 미술, 인도 미술의 특징이기도 하다. 굉장히 이게 살갑게 느껴질 수도 있는 거죠. 인간적인 모습. 이렇게 다르구나 막 그런 생각도 들었었고. 네네. 그리고 저는 또 이제 그 불교 이야기가 또 다음에 나오는데요.
그 중에서 저는 네. 이판사판, 네네네. 그리고 강연, 네. 현관, 특히나 저는 주인공이라는 주인공. 이 단어들이 네네. 인도에서 온 말이다라는 그 네. 구절을 읽고 하면서 그렇죠. 봤었어요. 네. 사실 그렇게 따지면 굉장히 재미있는 단어들이 많아요.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만약 뭐 참여합니다, 뭐 이제 이웃 종교에서는 회개합니다 하듯이 우리 불교에서는 참여합니다 하잖아요. 근데 이거 참회라는 말도 원래 그 이제 뉘우친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뉘우친다라는 본래의 한자는 그 참회 중에서 회 한 글자예요. 근데 앞에 참자는 뭐냐면 끝이야마라고 하는 인도 말을 소리 나는 대로 옮겨서 갖다 붙인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게 나중에 인도 사회에서 중국 사회에서 자연스럽게 접어들면서 뉘우칠참, 뉘우칠회 이런 식으로 막 그러니까 이런 식의 단어들이 굉장히 많고 해서 뭐 야 이판사판이야 막 이러는 것들 그리고 참 재미있는 게 그 현관 그렇죠. 그냥 그 아파트 그냥 출입문이고 막 이럴 텐데 그 현관 그 굉장히 오묘한 경지거든요. 그걸 보면은 알게 모르게 우리가 그 인도라고 하는 그 문화의 영향을 받아오고 그렇죠. 그리고 또 불교라는 그 영향을 받아온 것 이 내 몸속에 이 DNA 속에 분명히 그게 있다라는 거 확인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어떤 분들이 이 책을 좀 접하면 좋을까요? 저는 먼저 이렇게 뭐 문화, 문명, 예술 이런 것들을 떠올리면 무조건 우리는 서양 중심이에요. 맞아요. 음악도 보면은 사실 이게 고전 음악은 다 이제 이미 이 서양 클래식이 이미 완전히 다 자리를 잡아버렸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데 우리는 아시아인이란 말이죠. 동양 사람이란 말이죠. 동양 사람이기 때문에 이 동양이라고 하는 문화의 그 뿌리를 알아갈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좀 너무 크게 얘기하나요? 아시아 사람은 무조건 좀 읽어봐야 된다. 여러 언어로 번역이 돼야겠는데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내가 살고 있는 이게 내 피부 색깔이 이렇게 노르스름한 이런 사람들이 어떠한 문화 속에서 살아왔는가를 할 때 이제 이 책을 한번 읽어가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또 불교 미술이라고 하는 것을 너무 한국 사회에서 국한돼 가지고 탱화라든가 이런 쪽으로만 불교 미술을 접했던 맞아요. 사람들도 조금 좀 폭넓게 그리고 좀 시간을 조금 더 길게 당겨 가지고 과거 인도의 어떤 사회 풍토 속에서 석가모니 부처님이라고 하는 분이 그야말로 이렇게 도출을 했으며, 그렇죠? 출연을 했으며, 그분과 그분을 에워싼 어떤 그런 공기가 어떤 문화를 만들어냈고, 그걸 한번 쭉 읽어보시면 불교 문화도 조금 더 좀 새롭게 다가오지 않을까. 그래서 아시아를 공부하고 싶은 분, 불교를 좀 입체적으로 만나고 싶은 분들, 이런 분들한테 요 난처한 시리즈 동양미술 이야기 제육을 요거 좀 권합니다. 네. 아시아권의 사람들은 다 읽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또 말씀해 주셨는데 네네. 이 저자가 또 그런 얘기도 했었죠. 동양이라는 표현보다는 뭐 동아시아 이렇게 하는 게 맞다부터 시작해서 우리나라 그리고 인도 또 중국, 일본 뭐 진짜 동양권에 있는 그 국가들의 모든 것들을 다 총망라한 내용들이 다 담겨 있기 때문에 네네. 참 꼼꼼하게 읽어보시면 있는 재미를 느끼실 수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참 이분이 대단하신 것 같네요. 2권과 3권도 궁금해집니다. 그렇죠. 네. 다음 책이 어떤 내용인지 궁금해지게 만드는 그런 매력이 있어요. 그래서 저 이거 읽고 나서 지금 2권 읽고 있잖아요. 이미 시작을 하셨군요. 그러니까 읽을 책이 지금 많은데 그래서 진짜 이분은 왜 그러셔? 왜 이제 중국 미술은 과연 어떤 식으로 들어갈까? 그게 또 궁금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야곱 그 읽어가면서 불교 이야기도 만나고 뭐 아시아가 뭐 불교니까 불교 이야기도 만나고 불교와 불교 이외의 문화에서 미술이 어떻게 표현되고 있는가 한번 여러분이 이 난처한 시리즈를 이렇게 만나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네, 난처한. 전혀 그러한 난처한이 아니고요. 난생 처음 한 번으로 모든 게 다 완벽하게 끝낼 수가 있는 난생 처음 한 번 공부하는 동양 미술 이야기. 오늘 또 이렇게 우리 선생님과 함께 수다를 좀 떨어봤습니다. 되게 재밌게 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이 책 정말 여러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 같은 그런 책이었던 것 같고 또 뭐 도움뿐만이 아니라 또 재미도 있으니까. 재미있어요. 네, 진짜 재미있어요. 네. 술술 익히는 그런 책이니까 한 번쯤 접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거 마무리할까요? 그럴까요? 네.
자, 그럼 착한 번의 두 여자가 저희 오늘 동양 미술 이야기로 함께 수다를 떨어봤습니다. 다음에는 또 새로운 또 재미있는 책과 함께 여러분들께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석가모니가 설법을 시작한 게 철기시대 초기인 2500년 전 일입니다. 시대도 시대지만 카스트 제도가 절정을 이루던 때라 누구나 깨달을 수 있다고 평등을 강조한 불교 사상은 파격적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러면서도 당시 사람들에게 익숙한 인도의 전통이 담겨 있었기에 수많은 이들이 따랐던 거고요. 생각해 보세요. 불교는 인도의 전통을 다 부정했던 건 아니었어요. 석가모니는 세계가 순환하듯이 삶은 윤회한다라고 믿었습니다. 이 사상은 어디서 나왔을까요? 베다였죠. 베다는 인도의 근본적인 세계관이었어요. 그 내용은 브라만교를 거쳐 힌두교로 직접 이어지며 오늘날까지 전해집니다. 베다의 세계관을 일정 부분 공유한 건 불교도 마찬가지였어요. 아예 세상에 윤회 같은 건 없다라고 주장하는 것도 가능했을 텐데 그러지 않았던 겁니다. 카스트가 없을 수는 있어도 윤회를 부정하기는 힘들었나 봐요. 불교는 다른 세계관에 적대적이지 않았습니다. 다른 신들을 부정하지 않았어요. 가까운 예가 우리나라 절에서도 만나볼 수 있는 제석천과 범천이에요. 제석천은 아리아인이 하느님으로 생각했던 인드라를 말합니다. 브라만교에서는 인드라를 신들의 왕으로 여기며 모든 신의 추앙을 받는 가장 강한 신으로 봤어요. 범천은 브라흐마라 불리는 신으로 베다에서 재산을 가리키는 단어였습니다만 힌두교에서는 우주를 창조한 신으로 격상됩니다. 제석천은 우리나라의 무속신앙에서 20세기 이후까지 계속 중요하게 받들어졌어요. 제석굿이라는 굿이 있을 정도로요.